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변화가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탄탄하고 매끄럽던 피부가 이제는 건조하고 거칠어졌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은 잠을 푹 자도 사라지지 않고 손으로 볼을 살짝 눌러보면 예전보다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진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작은 손길조차 흔적으로 남는 것 같아 서글픈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60세 이후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은 보습크림이나 영양크림만 열심히 바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피부 표면에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콜라겐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탄력과 매끄러움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콜라겐 흡수가 방해받으면 아무리 먹고 아무리 바른다 해도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콜라겐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일상 속의 습관들이 우리 몸이 콜라겐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씨 환자도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콜라겐 가루를 꾸준히 섭취했지만 피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니 본인도 모르게 유지해온 몇 가지 습관이 콜라겐 효과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다시 깨달은 것은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흔히 갖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콜라겐 흡수를 막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겐의 작용 원리와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취약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피부, 뼈, 혈관, 근육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전체 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하고 특히 피부 진피층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흔히 피부의 뼈대라고 불립니다. 젊을 때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가 탱탱하고 매끄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히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질도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탄력 있고 촘촘하게 엮이지 않고 불규칙하고 느슨하게 배열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왜 갑자기 얼굴이 확 늙어 보이지 하고 놀라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콜라겐이 줄어든다는 사실보다 흡수와 활용 능력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점막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즉, 콜라겐을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피부로 가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작용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콜라겐 보충제를 몇 달간 꾸준히 먹고도 아무 효과를 못 봤지만 식습관과 소화 건강을 개선한 뒤에는 같은 보충제를 먹어도 훨씬 나은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콜라겐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굳이 콜라겐이라는 이름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섭취할 경우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이 든 몸에서는 단순 섭취보다 흡수 환경과 생활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농사와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토양이 척박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몸은 이미 흙이 단단해진 밭과 같기 때문에 흙을 고르고 물기를 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어떻게 이 흡수 과정을 방해하고 결국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달콤한 음식, 즉 설탕과의 관계입니다.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빵과 잼을 곁들이거나
오후에 과자를 곁들인 커피 한 잔,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케이크를 즐기는 순간은 분명 작은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피부 노화를 급격히 앞당기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당화 글라이케이션이라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단백질과 결합해 끈적거리는 부산물을 만들고 이 물질이 콜라겐을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마치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 딱딱하게 갈라지는 것처럼 피부 속 콜라겐도 점점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피부는 쉽게 처지고 작은 표정주름도 깊게 자리 잡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 선생님, 왜 제가 콜라겐 보충제를 먹어도 주름이 계속 늘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건 환자의 식습관입니다. 단순히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설탕 섭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매일 음료수 한 캔과 과자를 즐기다가 이를 줄이자 몇 달 만에 피부가 훨씬 덜 건조해지고 주름도 옅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전통 식단에는 본래 설탕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과일이나 곡물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단맛에 익숙했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지금 세대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가공식품과 음료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 간식이라고 불리는 요거트나 에너지바에도 당분이 가득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설탕 섭취와 피부 노화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유전이나 자외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상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수분 유지력과 탄력이 좋아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작은 조정입니다. 커피에 넣는 설탕을 반으로 줄이거나 과자를 매일 먹던 습관을 주 2, 3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콤함을 줄이면 피부는 더 오래 젊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햇빛을 즐기지만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햇볕을 쬐는 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호장치 없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속 콜라겐은 빠른 속도로 파괴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는 이미 얇아지고 방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햇볕이라도 훨씬 큰 손상을 받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가장 깊은 층까지 침투해 콜라겐을 절단하고 그 구조를 약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촘촘히 짜여있던 그물망이 여기저기 끊어져 구멍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콜라겐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피부는 탄력을 잃으면서 주름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외 활동을 즐기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또래보다 주름이 훨씬 깊고 검버섯도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농사를 짓는 어르신 한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도시 환자들보다 얼굴 피부가 훨씬 빨리 노화되어 있었습니다. 햇볕을 하루 종일 쬐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전혀 바르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분이 모자를 쓰고 목을 가리는 얇은 스카프를 하기 시작한 뒤로 새 주름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생활 습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것이 비타민 D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피부과 전문가들은 고령층에서 콜라겐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팔, 얼굴, 목처럼 노출이 많은 부위는 꼭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잡한 관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외출 전 SPF 30 이상 차단제를 얇게 바르고 햇볕이 강한 정오 무렵에는 잠시 그늘을 찾는 것만으로도 피부 속 콜라겐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착용하면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삶에 활력을 주지만 관리 없는 노출은 콜라겐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수면 습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작업을 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피부 속 콜라겐도 이때 활발히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계속 자면 이 중요한 회복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습관 하나하나가 피부 건강에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는 얼굴 한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피부가 접히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침에만 보이던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 영구적인 주름으로 굳어집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주무신 분들은 얼굴의 좌우 주름 깊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콜라겐이 압력과 자극으로 인해 고르게 재생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콜라겐 합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잠을 덜 자면 콜라겐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에 가장 값진 화장품은 수면입니다. 실제로 같은 연령대라도 수면이 규칙적이고 충분한 분들은 얼굴이 훨씬 밝고 잔주름도 적습니다. 저는 환자 한 분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68세 여성분이었는데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며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갑자기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하루 평균사 5시간밖에 못 자고 게다가 늦게 자는 습관까지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고 자기 전 휴대폰 사용을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피부톤이 밝아지고 주름이 덜 보였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화장품보다 잠이 보약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수면과 콜라겐 재생의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피부가 달라지는 건 누구나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을 조금씩 늘려보시고 하루 최소 6, 7시간은 숙면을 취하세요. 가능하다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취침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피부 속 콜라겐을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주요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콜라겐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와 음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것만 단독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몸이 바로 피부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철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와 벽돌, 물과 같은 보조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콜라겐도 몸 안에서 결합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을 단단히 묶어주는 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콜라겐을 섭취해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귤 2-3개나 파프리카 반 개만 드셔도 필요한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콜라겐 보충제를 먹을 때 꼭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먹으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는 아연과 구리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피부 속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줍니다. 아연은 상처 치유와 세포 재생을 돕고 구리는 콜라겐 섬유가 꼬이고 엮이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구리나 콩류, 견과류에 이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한국 전통 식단에서 콩과 해산물이 많이 쓰인 것도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그리고 기본이 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콜라겐도 결국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보충제를 먹어도 원료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단백질 흡수율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에 계란 1, 2개,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 정도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아 늘 고민하셨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드시고 있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채소와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단백질도 부족했습니다. 비타민 C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피부가 훨씬 덜 건조해지고 얼굴빛이 맑아졌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 외부에서 섭취한 콜라겐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콜라겐이든 일반 단백질이든 흡수와 합성을 돕는 영양소들이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정리하자면 콜라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C 플러스 아연과 구리가 삼각형처럼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즐기는 음식 중에서 오히려 콜라겐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설탕 외에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탕이 콜라겐의 적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즐기는 음식들이 콜라겐 흡수를 방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오후에 즐기는 녹차 한 잔은 분명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수분이 줄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콜라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비타민 C의 흡수도 일부 방해하기 때문에 콜라겐 합성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집니다. 물론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에서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는 콜라겐 분해 효소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피부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음주는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잔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술은 피부의 촉매제라고 설명합니다. 단 한두 번의 음주가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마시면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확실한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염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몸속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부종을 일으킵니다. 눈 주변이 자주 붓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종이 반복되면 피부가 늘어나고 콜라겐 섬유가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한국의 전통 반찬 중에는 짠장아찌나 젓갈이 많은데 연세가 들수록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카페인과 콜라겐 흡수의 관계에 대해 아직 확정적 결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임상 사례에서 커피를 줄이자 피부가 덜 건조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술과 염분 역시 콜라겐 흡수를 방해하는 여러 경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7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피부가 유난히 칙칙하고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매일 저녁 소주 반병, 하루에 커피 3잔, 짠찌개를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음주를 절반으로 줄이고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제한했더니 몇 달 후 피부가 훨씬 덜 건조해지고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작은 조정이 피부와 콜라겐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콜라겐을 지키려면 단순히 보충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환자의 사례를 통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는 늘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중 한 분, 7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평생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특별한 피부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름이 갑자기 늘어나고 피부가 푸석해졌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요라며 체념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일 점심에는 라면과 김치를 즐기셨고 오후에는 믹스커피를 2~3잔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피부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첫째, 라면 대신 간단히 채소와 두부를 넣은 국으로 점심을 바꿀 것. 둘째, 믹스커피를 줄이고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실 것. 셋째, 술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할 것.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환자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여전히 나이든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 건조했고 얼굴빛도 맑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다라는 말을 해줘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변화를 체감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피부 노화는 단순히 화장품이나 보충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콜라겐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생활 습관을 조금 고쳐도 금방 피부가 달라지고 어떤 분은 큰 변화를 실감하기까지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이 피부에 얼마나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나이 드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에 5년, 10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먹으면 정말 피부가 좋아질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TV 광고나 잡지를 보면 마치 콜라겐 제품만 먹으면 주름이 사라지고 피부가 탱탱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되면 결국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 형태로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차피 분해되는데 굳이 콜라겐이라는 이름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음식,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 달걀을 먹어도 같은 아미노산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작은 조각 형태가 피부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놓습니다. 이 펩타이드가 혈액을 타고 피부까지 도달해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에서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수분 유지력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환자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3개월 정도 보충제를 꾸준히 먹고 피부가 덜 건조해졌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보충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와 흡수 상태, 비타민C 같은 보조 영양소 섭취,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은 66세 여성 환자분이 콜라겐 분말을 6개월간 섭취했는데 큰 변화를 못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루 2잔 이상의 커피와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정한 뒤 같은 제품을 드셨더니 이후에는 피부가 확실히 덜 건조해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보충제보다 습관이 먼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공통된 의견은 있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는 마법의 해답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즉 보충제를 드신다면 식습관, 수면, 자외선 차단,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챙겨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콜라겐 보충제를 먹을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의 토대 위에 보충제를 얻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라와 문화에 따라 피부 관리 습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콜라겐 보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별로 노년층의 피부를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경우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 주름과 검버섯이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반면 일본의 어르신들을 보면 같은 연령이라도 피부가 더 고르고 잔주름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문화의 차이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녹차를 즐겨 마시고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콜라겐 손상을 줄여주고 생선의 단백질과 오메가 3 지방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와 염증 억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일본 여성들은 일찍부터 양산과 모자를 쓰는 습관이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콩, 채소, 해조류를 많이 섭취해 피부에 필요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을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달콤한 음료가 늘어나면서 이런 장점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음식을 더 단순하게 먹었는데 요즘은 달고 짠 음식이 없으면 밍밍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변화가 피부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예는 지중해 지역입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노년층을 보면 햇볕이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 신선한 채소, 해산물 위주의 식단 덕분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런 차이가 모두 생활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적 차이보다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같은 한국인이라도 농촌에서 햇볕을 많이 쬐는 분들과 도시에서 자외선을 피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킨 분들의 피부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결국 습관과 환경이 콜라겐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자외선을 관리하며 수면을 챙기는 작은 실천이 충분히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나이 드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과 문화 이야기를 넘어 실제로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7일 관리 계획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관리 계획을 제안하곤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제품을 사지 않아도 되고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콜라겐 흡수를 방해하던 습관이 점차 줄어들고 피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월요일, 설탕 줄이기 시작. 아침 커피에 넣는 설탕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과자를 과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첫날부터 피부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몸속 당화 반응이 줄어드는 작은 출발점이 됩니다. 화요일, 자외선 차단 루틴 만들기. 외출 전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바르세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착용하면 눈가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노출과 무방비 노출은 결과가 다릅니다. 수요일, 수면 점검. 자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해보세요. 따뜻한 보리차나 국화차 한 잔으로 몸을 이완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개선되면 피부 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목요일, 비타민C 채우기. 점심 식사에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추가하거나 귤 두세 개를 간식으로 드세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핵심 열쇠입니다.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함께 챙겨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금요일, 단백질 점검. 계란, 두부, 생선 중 하나는 꼭 식단에 포함하세요. 단백질은 콜라겐의 원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아무리 관리해도 피부가 탄력을 잃습니다. 토요일, 카페인과 술 줄이기. 주말에는 커피를 한 잔만 마시고 술 약속이 있더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작은 절제가 피부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일요일,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명상,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한 주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주범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하나씩 실천하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서 피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단순한 관리가 피부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실천으로 실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름과 검버섯은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웃고 울었던 기억이 담긴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편함과 자신감 저하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충분히 피부의 건강을 지키고 더 밝은 표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설탕을 줄이는 작은 선택, 외출 전 선크림을 바르는 짧은 습관,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는 사소한 행동이 쌓여 콜라겐은 조금씩 다시 숨을 쉽니다. 그렇게 회복된 피부는 단순히 외모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기분과 자신감을 바꿉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경험을 봤습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주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미소 하나가 삶의 활력을 불러오는지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이는 오히려 지혜와 품격을 더해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피부가 달라졌다 느끼고 어떤 분은 반년이 지나서야 차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만 올바르게 잡으면 늦게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피부는 분명히 달라지고 그 변화를 거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은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삶 전체가 조금 더 젊어지고 가벼워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나가듯 마음 편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